제2장입니다. 전로의 절연하고 이제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 필기 공부할 때 열심히 많이 하셨죠? 필기했던 내용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하셔야 되죠. 어디를 더 해야 되는지 같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로의 절연, 절연의 원칙이죠. 모든 전로는 대조를 절연한다. 절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점. 절연할 수 없는 경우에서 부득이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필기 공부할 때 애웠던 내용들입니다. 애울 때 이제 접지점, 시험용 변압기, 전기로 등등 이렇게 애웠던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참고로 여기도 이와 같이 필기했던 내용 그대로 갖다가 공부를 더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로죠. 전로의 절연. 그 다음 전로의 절연과 절연저항하고 절연 내력을 하게 되는데, 자, 누설전류는 저압전로였을 때에 이제 정전시키기 어렵거나 이렇게 되면은 1mA 이하가 된다. 이거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누설전류는 개폐기나 또는 과전류 차단기 등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분리기를 한 다음에, 그 분리한 다음에 측정을 하죠. 그 측정할 때 누설전류의 값은 최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전이 어려우면 1mA 이하로 하죠. 그 다음에 누설전류는 최대 공급전류 2000분이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절연저항 값은 누설전류분에 사용하는 전압 계산해서 그 절연저항을 계산하고 그 절연저항 값 계산해야 됩니다. 절연저항 값. 그 다음에 절연 성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절연 성능은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등으로 전로마다 절연저항 값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앞쪽에서 절연저항 R 값은 누설전류분에 사용하는 전압값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산된 값이 절연 성능 이 값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구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 해야 돼요.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주는 SPD나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다 분리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50V DC로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절연저항 값은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분리시켰을 경우는 SELV나 PELV죠. PELV 값은 직류 시험전압이 250V이고 0.5메가옴 이상으로 해야 되며 FELV는 기능성 특별저압이죠. 또는 사용하는 전압 500V 이하는 시험전압 500V 1메가옴, 500V 초과는 시험전압 1000V 1메가옴.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절연저항 값은, 절연저항 성능은 1메가옴 이상이다 이렇게 외웁니다. SELV하고 PELV일 때만 500V로 하는 겁니다. 그죠? 특별저압 SELV, PELV에 대한 설명이죠. 다 아시다시피 ELV는 직류는 120V, 교류는 50V 이하를 말하는 것이고 SELV일 경우는 비접지식 에러일 때 특별저압이고 PELV는 접지식일 때 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ELV가 있는데요. FELV는 기능성 1차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에러가 이제 FELV이고, PELV 1차가 2차가 정기적으로 절연된 에러를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특별저압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1하고 1메가옴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해야 되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정한 시험 전압을 10분간 가하죠. 만약에 케이블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없으면 직류로 10분간 가하면 되죠. 직류는 교류 시험 전압의 2배로 합니다. 그래서 직류로 시험할 때에는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 2배 직류 전압으로 합니다. 이때 시험 전압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다 아시도 필기 공부를 다 했으니까 다시 외워버리세요. 7kV 최대 사용 전압 7kV 이하 1.5배로 하고 최저 전압이 0.5kV 500V.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 7kV를 넘고
중성선 다중접지제가 되어 있을 때 60kV 이하일 때 말이죠. 25kV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될 때는 0.92배, 7kV가 넘고 60kV 이하였을 때에는 1.25배, 최저가 1500V, 10.5kV, 60kV가 접어갔을 때에는 중성점을 접지했느냐 비접지했느냐죠. 중성점 비접지가 1.25배, 접지하게 되면 1.1배, 직접 접지하면 0.72배,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성점 직접 접지가 보통 되어 있는 경우 0.64배죠. 이 내용은 필기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실기 공부하시기 때문에 다 암기하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기하고 정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필기 했던 거하고 똑같죠. 회전기는 이쪽 위에 회전변력이 빼놓고 위에 것만 말하는 겁니다.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이것은 7kV 이하가 1.5배, 7kV가 넘으면 1.25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변류기하고 정류기는요. 정류기는 여기 나와 있는 60kV 이하짜리하고 회전변류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잘 보시면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표가 지금 좀 표가 여기를 자르고 이 내용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여기는 땡땡입니다. 위에 것이죠. 위에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전변류기하고 60kV 이하는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의 한 배의 교류 시험 전압을 10분간 가해서 견디는 겁니다. 충분히 10분간. 60kV 이하도 정류기 60kV 이하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의 한 배 가합니다. 그 다음에 60kV 넘어가게 되면 교류측 최대 사용 전압 1.1배, 직류측 최대 사용 전압 1.1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 내용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사용 전압에 대한 시험 전압과 절연 내력, 절연 저항은 얼마냐? 통상적인 저압 전로의 배선이나 기기에 대한 절연 저항 측정을 하는 절연 저항계의 전압은 얼마 정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통상적인 절연 저항계 전압은요. 절연 저항계 전압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이냐면 500V용짜리 쓰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절연 저항계는 500V용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V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V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압 회로에서는 500V용으로 절연 저항계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압 전로의 절연 저항 값을 기록하라 했죠. SELV하고 PELV는 DC 시험 전압이 250V이고 절연 저항 값은 0.5MΩ입니다. 그 다음에 FELV하고 500V 이하는 DC 시험 전압은 500V이고 절연 저항은 1.0MΩ입니다. 500V를 초과하는 경우 DC 시험 전압은 1000V이고 절연 저항 값은 1.0M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번과 나번을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죠. 2번 문제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계통의 공층 전압이 154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시험 전압하고 시험 방법에 대한 물음을 답하시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구하라겠어요. 가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 값은 154kV이니까 이 값은 170kV가 넘지 않았죠. 60kV 넘었죠. 60kV 넘었으면은 비접지식이 1.25배, 접지식이 1.1배, 직접 접지식이 0.72배였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154kV이고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으니까 0.72배 하셔야 되죠. 시험 전압 V값은 154kV 곱하기 0.72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습니까? 0.72배. 그래서 110.88. 그래서 볼트, 킬로볼트.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에 3승 해가지고, 11만 880V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154kV에 0.72V. 자, 우리 문제가 시험 전압 볼트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볼트로그라고 했으니까 실제 시험 문제 답안지에다가는 이렇게 써야 맞겠죠. 실제 시험 문제 답안지는 10의 3승을 쓰시고 0.72배를 쓴 다음에 111.88 볼트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군요. 답이 그래서 11만 880볼트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런 이력 시험 방법을 쓰라 그랬습니다. 시험 방법은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정한 시험 전압을 가라겠죠. 나번의 답은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정한 시험 전압 얼마요? 11만 880볼트 880볼트를 정한 시험 전압을 10분간 가한다. 그래서 정한 시험 전압을 10분간 연속해서 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저런 시험 측정 및 저런 시험에 관한 내용 물음에 답해보자 했습니다. 어느 건물에 3.3kV용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 전동기를 저런 시험하려고 합니다. 측정하려고 합니다. 몇 볼트급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랬죠. 아까 제가 몇 볼트급을 사용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절연저항기는 500볼트, 1000볼트, 2000볼트 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3.3kV용이니까 절연 내력 측정하려고 할 때, 절연 저항을 측정하려고 할 때 절연 저항 측정기 몇 볼트급 절연 저항이 측정기냐면은 그래서 고압용 최소 1000볼트급 이상을 써야 돼요. 1000볼트급 이상을 써야 됩니다. 1000볼트가 답이 되고요. 절연 내력 시험은 얼마가 되는가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3.3kV, 3300V 곱하기 1.5배 하게 되면은 4950이죠. 4950볼트죠. 4950볼트를 시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압 전동기일 경우에는 절연 내력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절연장을 측정하려고 할 때 몇 볼트급이라고 물어봤으니까 1000볼트급이 정답이에요. 1000볼트급. 시험 전압은 이만큼이죠. 시험 전압은 이건 절연 내력 시험할 때 시험 전압이고요. 시험 전압 물어보면 이걸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어떤 측정기를 이용하니까 1000볼트급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어느 전로의 전압이 500볼트를 초과하면 절연 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이 있느냐. 이거 얘기했죠. SELV하고 PELV는 0.5 메가옴 이상. 나머지 것은 1메가옴 이상이죠. 1.0 메가옴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3380V 5.5kW 그 다음에 삼상 유도전동기 절연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 전압은 몇 볼트를 가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시험은 방법은 전로와 대지 사이에 10분간 연속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시험 전압은 여기 지금 500V 380V죠. 그러므로 시험 전압 V는 380V 곱하기 몇 배 해야 됩니까? 7kV 이하는 1.5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5배를 하고요. 1.5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전로와 대지 사이에 10분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계산 570V가 나오죠. 570V.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시험 방법은 전로와 대지 사이니까 전동기잖아. 전동기는 권선이죠. 권선과 대지 사이에 시험 전압 정한 시험 전압 얼마요? 570V죠. 570V를 10분간 계속 연속 가한다.
연속해서 가해서 견디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까 다시 한번 1번 문제, 가번 문제 말합니다. 가번 문제가 이제 3.3kV급 전동기가 있어서 절연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봐요. 절연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보면 4,950이고요. 우리 문제는 여기 이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짜리 절연장 측정기를 써야 돼요. 절연저항기가 얼마짜리 몇 볼트급이냐 그랬으니까 1000볼트급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절연내력 시험을 하기 전에 절연이 파괴되어 있는지 파괴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고압전동기에서도 절연이 파괴되어 만약에 절연이 파괴되어 있으면 절연내력 시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연장 측정기로 최소한 2메가옴 이상은 나와야 그 다음에 절연내력 시험을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1000볼트급이 맞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이나 숫자를 넣으시오 했습니다. 가로 안에 이미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나 마찬가지죠. 자, 같이 만들어 보게 되면 6600V 전로에 사용하는 다심 케이블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시험 전압으로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10분간 가야 되느냐. 먼저 6600V는 몇 배이냐? 7000V 이하이니까 1.5배죠. 1.5배의 시험 전압으로 케이블이니까 심선 상완이나 심선과 대지, 항상 전로와 대지니까 심선과 대지 사이에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몇 분?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합니다. 비방향성의 고압 지락 개전 장치는 비방향이니까 원래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방향 고압 지락 개전 장치는 전류에 의해 동작합니다. 비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전류에 동작한다. 따라서 수용과 군의 선로의 길이가 긴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대지와의 사이에 무엇이 크면 어떤 측의 지락사고에 의해 불필요한 동작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대지와의 정전 용량이 크게 되면 저압측입니다. 저압측의 지락사고에 의해 불필요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동작을 막기 위해서는 접지 측을 ZCT에 집어넣어야 되죠. 부하 측에서는 넣고 전원 측은 넣어야 됩니다. 아무튼 정전 용량이 크게 되면 저압측, 조금 다소 말이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번은 정전 용량이고 5번은 저압측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